안녕하세요. 카이씨입니다. 요새 상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등으로 주식시장이 아주 핫합니다. 바야흐로 코로나 시기 이후에 다시금 주식 투자의 전성기가 찾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PER입니다. 아직 매수 매도하는 어플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 영어로 된 단어까지 등장하고 뭔가 수학적인 것처럼 생긴 게 영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문제는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 팔 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지인들도 다 똑같은 문제들을 겪더라고요. PER이 낮으니까 무조건 저평가해서 사야 된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PER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설명을 넘어서 PER이라는 지표가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먹는 건지까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PER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PER은 Price Earning이라는 레이시오의 약자입니다. 프라이스는 가격, 어닝은 수익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레이시오, 즉 비율이 어떻게 되냐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쓰입니다. 즉 지금 이 주식을 살 만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치 평가의 수단 중 하나라는 겁니다. 기업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집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떡볶이를 팔아서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가게가 있습니다. 3천만 원은 한 달에 매출이죠. 알바생 월급, 임대료, 뭐 떡 사고 고추장 사고 이런 비용 등을 다 빼니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닝이라고 부릅니다. 순이익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내가 이 떡볶이 가게를 인수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500만 원에 팔겠습니까? 아니죠. 매달 500만 원을 벌어다 주는데 500에 팔면 손해잖아요. 500만 원이라는 이익, 즉 어닝을 기점으로 이것보다는 더 몇 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반면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500만 원의 10배인 5천만 원을 주더라도 10달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년 안에만 원금 회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PER의 개념이 시작되는 겁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는 떡볶이 만드는 것도 힘들고 몸도 노쇠했고 이거 접고 이제 받은 돈으로 다른 사업이나 알아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벌 수 있는 이 사업, 즉 기업을 얼마에 팔 거냐, 500만 원이라는 이익, 즉 어닝을 기점으로 몇 배를 더 받으면 적당할까에 대한 짱구를 굴리는 겁니다.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배 주더라도 10달이면 내가 투자한 돈은 다 회수하고 그 뒤부터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되잖아요. 그럼 15배, 20배도 괜찮을 수 있죠. 보통 자영업에서는 PER이 한 2, 3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기업은 이미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안정돼 있지만 자영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 이상의 리스크는 짊어지려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떡볶이 케이스로 돌아와서 500만 원,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달, 즉 8년이나 걸립니다. 이게 떡볶이 집이 30년, 50년 전통의 맛집이라면 앞으로 8년, 10년 가는 거 이상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8년이나 해먹을 수 있냐? 그러면은 이 가격이라면 좀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ER이라는 것은 결국에 버는 돈을 기점으로 그 기업의 가치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이게 얼마짜리 회사인지 대한 판단을 PER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의 개념인데요. PER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라이스와 어닝을 한 주당 단위로 보는 겁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개념인데, 그러면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주가는 설명이 쉽잖아요. 그냥 주가가 얼마인지 보면 되니까. 근데 보통 EPS, 즉 어닝 퍼 쉐어, 주당 순이익이라는 개념을 좀 어려워하세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업이 벌어들인 전체 순이익을 발행된 총 주식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프라이스가 주당 가격이니까 순이익에 해당하는 분모도 주당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스와 어닝을 기업 전체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닝이 기업의 순이익이니까 설명이 쉬운데, 프라이스는 기업의 한 주당 주가가 아니라 주가에서 곱하기 총 주식수를 한 시가총액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든지 두 번째로 하든지 PER이라는 지표 자체는 똑같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벌고 있는 이익에다가, 즉 어닝 1년치에 몇 배를 곱해서 회사의 프라이스가 나오냐, 즉 시가총액, 기업 가치를 인정해 줄 거냐가 PER의 본질입니다. 즉 현재의 주가가 대체 기업이 버는 돈의 몇 배를 쳐준 값이냐, 결론적으로는 가치 평가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주식이 어려운 게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무 자르듯이 공학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라는 주식이 있죠. 테슬라는 돈을 실제로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ER이 186배씩이나 됩니다. 테슬라를 이론적으로 살려면 테슬라가 1년에 버는 돈의 186배를 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기업을 살 때 그 기업에 줘야 되는 돈이 해당 기업이 1년 버는 돈의 186배라 그러면 말 그대로 186년 동안 돈을 벌어야 그 기업을 사고 나서 그 내가 투자했던 돈이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이거보다 뭐 더 큰 200배, 300배를 쳐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본전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말이 안 되는 셈법인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으로의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테슬라는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핫한 로보택시도 있고요. 우주선 날리는 스페이스X도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죠. 즉 미래 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미래 사업들이 몇 년 안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 하에서 이 정도 주가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186배씩이나. 반대로 저 사업들은 아직 미실현이고 진짜로 언제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자금에도 작은 자금에도 테슬라처럼 퍼가 높은 주식들은 주가가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테슬라의 지금 현재 186짜리 PER이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100도 빡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보수적인 투자자는 50도 과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거꾸로 퍼가 낮은 주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숙 사업이 뭐냐? 바로 보험 산업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보험 가입 안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성장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익을 잘 남겨도 주식으로서 가치를 많이 쳐주기가 어렵습니다. 미래에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매출도 예전에 7조 8천억 하던 게 6조 5천억까지 떨어졌어요. 이익은 다행히 잘 내고 있지만 퍼를 보시게 되면 PER은 네이버 기준 2.47배입니다. 이런 기업을 퍼가 낮다고 해가지고 저평가라고 해서 사게 되면 10년째 주가가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는 곳에 탑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손해보험의 10년 차트인데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한 2017년쯤에 11,000원 주가 고점을 찍고요.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퍼가 낮다고 해서 사게 되면은 10년째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도 난다는 거예요. 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퍼가 자체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닝의 퀄리티입니다. 어닝이 앞으로도 그럭저럭 할 것 같다. 그럼 PER이 아무리 낮아도 사면 안 되고요. 어닝이 앞으로 불꽃처럼 솟을 것 같아. 그러면 PER이 아무리 높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PER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닝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PER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닝이란 게 어떤 때는 5조 원, 어떤 때는 12조 원, 어떤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들쑥날쑥한 기업에서도 이걸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이 자산 가치 대비 가격을 따져보는 이 PBR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계산하게 된 DCF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정량적 방법과 사업 모델과 같은 정석적 분석을 병행해서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만 오늘 배웠으니까 일단 이걸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PER로 가치 판단을 하실 거면 히스토리컬 PER을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실제로 주식 투자할 때 이 지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놓고 보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이 회사의 연평균 퍼가 어느 정도 라인에서 움직였냐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때 10만 전자를 부르짖던 주식이 지금은 6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의 퍼는 네이버 기준 11.58배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십수년간 퍼를 보게 되면 아주 일부분인 경우를 제외하면 10을 넘어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주가가 급반등했을 때 그리고 2023년에 순이익이 2020년이라든가 2022년 대비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 퍼가 높아졌던 이 시기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 퍼가 11.58배입니다. 회사에 어떤 근원적인 경쟁력 개선이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표만 보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싸니까 더 오를 것이라고 보이시나요? 저는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주식을 판단할 때는 이거 하나만 갖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